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외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일학원 부원장 고영일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이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내용은 어떤 거냐? 1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학교의 성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학기의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떤 방식으로 출제됐는지,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국일학원의 목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국어가 아니라 바로 국어 문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국어 문제풀이보다는 국어의 가치를 아는 이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일학원은 그런 목표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이 아래 보면은 성적 우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이제 나눠줄 슬기로운 생활에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정보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죠. 외국고등학교니까. 그래서 이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전교 인원이 674명, 남학생이 231명, 여학생이 433명으로 여학생이 좀 많죠. 그죠? 약 1.7배 뭐 이 정도 많은 그 인원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개 학년이 9개 학급으로 238명으로 학급당 26.4명입니다. 자, 사실 뭐 학급당 26.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학생 수, 물론 여기서 이제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오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인원이 된다고 했을 때 1등급은 10%로 전교 24등까지, 왜냐면 23.8명인데 10% 하면은 0.8명은 이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2등급 같은 경우는 34%로 전교 81등까지, 보통 81등, 80등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다니고, 3등급은 66%, 그래서 전교 157등, 158등 뭐 이 정도까지 인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등급은 10% 이내에 든다는 것, 즉 전체 학생 수 대비 10% 이내에 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인천외고의 교과서는 1학년은 이제 미래인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인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공통국어 1, 이거는 1학기 때, 공통국어 2, 이건 2학기 때, 이건 뭐 전 교과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르고, 그런 다음에 그 공통국어 1과 2로 나뉜다는 거는 다 학교별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인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비율로 따졌을 때, 1학기만 성취도 비율로 따졌을 때 상당히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88점이고 A에 해당된다는 게 뭐냐면 평균 90점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90점 이상. 국어 과목이 90점 이상이라는 뜻은 국어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국어 단순히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같이 포함한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B는 80점 이상. 등급 컷이 아니에요. 등급 컷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취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거의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가 50점인데 수행평가 50점, 여기서도 이제 학교 특징에서 얘기하겠지만 수행평가 비율이 50%인데 50%니까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1점이라도 감점을 받게 된다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평가 50점을 받고 나머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제 40점 이상, 그러니까 100점, 100점 이렇게 됐을 때 그 두 개의 점수를 이제 25점씩 환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제 90점 이상을 우리가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A 이상이 87.6% 학생이 A 이상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인천외고 학생들은 국어를 꽤 잘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인천외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50%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꽤 높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1학기에 2번 수행평가 실시해서 1학기에 2번 실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25점, 25점. 물론 20점, 30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보통 학교에서 25점, 25점 이렇게 많이 나눴고, 2025년에는
시창작, 요 시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쓰는데 시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표현법,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토론, 이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중은 높지만 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제나 그다음 채점 기준을 고지하기 때문에 조건을 준수하고 기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면 큰 감점은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평가는 이 정도 이렇게 돼서 수행평가에서는 절대 감점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인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부교재로 EBS 고등예비과정, 그 다음에 EBS 어휘가 독해다,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한자성어와 속담 교재를 시험 범위에 꼭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2025년부터는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교재를 추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사실 교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교과서, 고등예비과정, 어휘가 독해다, 글씨는 마음의 거울, 자이스토리까지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교과서에서 절반 정도, 그 다음 부교재에서 절반 정도 출제했고, 보통은 교과서보다 이 부교재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서 부교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부교재에서 출제하는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에 대한 공부, 이거는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EBS 고등예비과정과 자이스토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비중으로 문제를 출제했고, 어휘가 독해다와 글씨는 마음의 거울, 요게 어휘 문제로 한 3문제가량 출제되곤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잠깐 본다면 문항수는 총 30문항이 출제돼요.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객관식 27개, 주관식 3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보통 주관식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괄호 넣기로 해서 각각 1점씩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데, 보통 4점짜리로 문제를 내서 괄호 넣기에 4개, 괄호를 4개 이렇게 뚫어놓고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은 3문항이지만 실제로 채워내어 넣어야 될 것은 한 6개 정도, 뭐 많으면 7개, 8개까지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괄호 넣기로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는 문학 중심으로 일단은 교과서,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부교재, EBS 예비고등과정과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를 했고, 어휘 문제는 반드시 3문제 혹은 그 이상 출제하는데 보통 3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나 단어의 뜻 그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부교재, 즉 어휘가 독해다나 글씨는 마음의 거울, 요거에서 나온 것도 반드시 한 번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문학 중심으로 중간고사 출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사실은 부교재에서 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런 다음 기말고사를 보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항수는 30문항, 객관식 27개, 주관식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주관식 하나는 마찬가지 또 바로 넣기 1점, 부분 점수 이렇게 되는데, 기말고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말고사는 문법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의문과 문법 요소, 보통 다른 학교는 중간고사 때 의문,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는 의문, 문법 요소를 기말고사 때 한 번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2단원, 4단원 화법 부분까지도 같이 출제가 돼서 이 사실 문제 자체는 많이 까다롭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업 부담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이스토리와 더불어서 또 모의고사도 출제되어서 시험 범위로만 따진다면은 훨씬 중간고사보다 넓었고, 그런 다음에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이제 시험 난이도를 한번 본다면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하지만 이 문법 문제에서 특히 헷갈리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틀리게 하는 그런 오답을 많이 유도했고, 또 이 사실 문법이 중요해서 문법 부분을 많이 강조했지만 출제한 내용만 살펴본다면 문법도 꽤 중요하지만 모의고사나 자이스토리에서 나온 독서 지문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독서 지문이라든가 그 부교재, 올해는 뭐 자이스토리를 할지 아니면 다른 교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교재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기출 경향이 있는데요. 이 기출 경향 같은 경우에는 뭐 2025학년도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요거는 앞으로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이런 식의 출제 경향 분석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나 혹은 학부형님들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내드렸을 때 이렇게 출제됐구나라는 걸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그리고 작년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뒤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 분석해서 국어, 미래 이렇게 됐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와 교과서 외, 교과서에서는 전부 다 2-1단원, 이게 헌법 부분인 토론인데 이걸 제외하고 전부 다 문학 부분. 그런 다음에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EBS 고등예비과정, 독서는 마음의 거울, 그 다음에 EBS 어휘가 독해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 문학수는 총 문학수는 30문항, 객관식 27개, 주관식 서술형 3문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11문제, 즉 요것과 관련된 교과서와 11문제, 교과서 외에서 14문제. 그 다음 문법 어휘라고 했는데 이건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교과서 외에서 3문제. 그 다음 헌법과 장문은 요 공감하고 소통하기, 여기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문, 어느 지문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 각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특히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 난이도인데, 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수 100점과는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좀 이거는 혼란스러웠겠다, 혼동스러웠겠다 라는 것과, 아니면 이거는 수능형 문제로 괜찮게 만들었다 하는 문제는 난이도를 대부분 상으로 평가했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 그냥 학생들이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난이도 하를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이도 상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방식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출제됐는지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게 나머지는 그냥 문제의 특징만 설명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유형이었고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이 접근해야 되는지 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셨을 때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엄마의 말투 2, 본보, 이거는 EBS에서 EBS 고등예비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소한 지문이 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메아리, 이건 자이스토리에서 출제가 된 거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왜 중입니까? 이렇게 보기도 있고 모의고사 형식인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길다 뿐이지 딱 봤을 때 정답이 이거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보기형 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헷갈렸을 문제지만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나머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중 이런 방식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어휘 문제 이런 방식으로 3문제, 위에 거는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고요. 그런 다음 보시면 지역 총평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며,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 앞으로 기말고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읽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우리 학교는 이런 요령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이렇게 같이 올려드렸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3단원, 4단원, 3단원이 문법, 그 다음에 4단원이 매체라는 부분인데, 그거와 그 다음 고등예비과정, 3월, 6월 모의고사, 자이스토리, 그 다음 글씨는 마음의 거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문법이 총 19문제가 나왔고요. 독서가 3문제, 6문제, 그 다음에 장문이 교과서 외에서 2문제.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실 문법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앞에서 문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성적을 가른 것은 바로 특히 교과서 외에 6문제, 즉 3월, 6월 모의고사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물론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독서로 최상위권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 문법, 우문의 변동,
그래서 의문의 변동 부분이 이렇게 쭉 계속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인용 표현, 시제 표현, 여기서부터가 바로 문법 요소 부분인데, 이제 문법 요소 부분, 피동사동 이렇게 나오고, 높임 표현까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 문제가 여기까지가 출제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요 가나와 관련된 처음 법학, 그 다음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지문으로서,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총평,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학기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다라는 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천대고 학생들하고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인천대고 학생들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똑똑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대단히 어려운 지문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인다는 면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뛰어나구나, 그냥 특목고 이름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앞으로 인천대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계속 변하는 것에 따라서 꾸준하게 대비를 하겠지만, 이 학생들을 믿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를 믿고 공부해 간다면 뭐 시험 대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